22대 국회 3주차 국정감사,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11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사위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감에도 이목이 집중됩니다.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면담이 있었죠. 그 결과 그리고 이후 전국도 추미애 관심사입니다. 국감엔 이슈 홍석준 서가번 전 국회의원과 이슈 분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먼저 국감 소식부터 좀 살펴보죠. 그 강혜경 씨가 어제 법사위 국감에 출석을 했죠. 오후 4시부터 출석을 해서 서너 시간 동안 증언을 했는데,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랑 같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일을 했고, 이후에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이 된 이후에는 거기서 회계 책임자로 일했던 인물로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이제 제기한 그런 인물이어서 상당히 어제 그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셨습니까? 예,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강혜경 씨의 어떤 말 자체가 일단은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명태균 씨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명태균 씨 본인 스스로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치 최근에 일어난 어떤 뭐 모든 정치적인 상황을 본인이 다 했다고 해서 해당 당사자들로부터 부정 내지는 또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명태균 씨로부터 이야기를 받은 또 강혜경 씨가 그것도 이제 몇 년 전에 이 일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신뢰성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들고, 어제 나왔던 것 중에서 특히 이제 명태균 씨와 관련이 있다는 뭐 27명 그 리스트를 보면 뭐 정의당의 뭐 여영국 의원도 있고 한데, 관련돼서 해당 당사자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새빨간 거짓말이다 해서 뭐 고발하려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그 관련이 있다는 게 여론조사를 한번 의뢰했다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해줬다. 여론조사를. 그렇죠. 그렇게 이제 여론조사와 관련이 있는 27명이라고 그 강혜경 씨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뭐 그러면서 이제 강하게 지금 이제 반발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지금 강혜경 씨 이야기는 결국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지금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이야기인데, 본인 주장은 자신들이 한 여론조사를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공했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 여론조사를 하고 공천받았다. 그렇게 뭐 이런 이제 얘기죠. 관여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 본인이 스스로 좀 약간 좀 비하적 발언입니다만은 테이블 밑에 있는 개가 어떻게 테이블 위에 사정을 알겠느냐 하면서 강하게 지금 이제 부정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혜경 씨의 말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굉장히 좀 신뢰성이 지금 없다,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본인 말로는 테이블 밑에 있지 않고 같은 소파 위에 나란히 있는. 그거는 이제 본인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이제 한 것이고, 어제 항변을 하더라고요. 테이블 위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명태균 씨로부터 들은 이제 전원이다. 뭐 직접 뭐 이렇게 그 스피커폰이라든지 이런 거 들은 사례도 어제 뭐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들은 얘기 전원이어서 신뢰성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근데 당사자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그 반론을 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검사가 취조 과정에서 이제 해야 될 말들이고요. 실제로 이 건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튀게 나와서 정말 이날 이 대한민국의 이 대통령의 부인 또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놀고 같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영적인 대화까지 하고 이랬다는 것 국민들이 누가 믿고 싶겠습니까? 저도 믿고 싶지 않죠. 그런데 결국 대통령실에서 첫 번째 내놨던 해명도 거짓으로 밝혀졌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나오는 것들이 카톡 대화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급기야는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 씨로부터 나는 도움을 받았다. 응분의 대가를 나는 그래서 책임을 통감을 하고, 명태균 씨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고, 지금 문제 강혜경 씨, 결국 그 회계 책임자로까지 국회의원 돼서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때서 구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3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당사자나 다름없는 사람이죠. 왜? 명태균하고 같이 일을 했고 모든 것들을, 실무를 진행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여론조사를 81번 해서, 대략 3억 5천 정도를 받아오겠다. 네. 라고 했는데, 돌아올 때 아무 소식도 없다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김영선 의원, 3억 5천 대신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 네. 김영선 의원도 비슷한 명태균 씨의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로 확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어떻게 해서 당했습니까? 결국 큰 것 중에 하나가 공천 개입이었거든요. 지금 김건희 여사한테 김영선 의원 보궐선거에 공천을 받아왔다. 뭐 다른 것들, 지금 다른 것들 그 외에 이제 검찰이 해야 할 일들이 많겠지만은 이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대한민국 발칵 뒤집히고 국민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정말 믿고 싶지 않은 그런 폭탄이 지금 터진 겁니다. 예. 자, 지금 앞으로 창원지검이나 이런 데 수사가 이제 시작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된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이제 그 사태 추이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제 강혜경 씨 증언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이름으로 해서 이 명 씨와는 이제 대통령은 대선 전에 이제 단절을 했고 대선 이제 이후에 그때 이제 김종인 이렇게 이제 그 손잡으라고 이제 조언을 했던 그 부분까지는 이제 뭐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손을 끊었고 김건희 여사가 이후에 좀 뭐 달래가는 어떤 그런 노력을 기울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고위 관계자 이름으로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대통령이 사실은 당시 대선 캠프에 저도 처음부터 있었습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인 영향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어떤 명망가들이 몰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도처럼 명태균 씨가 이런 어떤 큰 역할을 할 리가 없고 또 대통령이 또 명태균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매일 전화를 한다든지 또 본인이 없을 때 아크로비스타 간다 이런 거는 진짜 완전히 거짓말인 게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다들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끊고 싶어서 끊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대통령하고는 관계가 이제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인 것이고 또 관련해서 예를 들면 민주당이 예를 들면 유동규 지금 성남도시공사 본부장이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하고 일을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유동규 대표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이재명 대표 내지는 민주당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과연 그걸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어제 강혜경 씨 말이 지금 그런 어떤 관계라고 봅니다. 예. 서현님은 어떻게요? 아니 김건희 여사가 뭐 때문에 명태균 씨를 계속해서 달래야 됩니까? 영적인 대화까지 했다면서요. 윤석열 대통령은 장님 무사고, 김건희 여사는 안진뱅이 주술사고. 그러니 김건희 여사 말을 잘 들으라. 앙코르와트도 가지 마라 그랬고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때도 참석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랬다고. 결국 그때 윤석열 대통령 연결식장 안 늦게 가서 외교적 파문 일고 이랬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다고 하니 국민들이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홍 의원님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정치 신인이 언제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국민의힘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 후보는 사람들이 궁하지 않습니다. 후보가 되는데 과정 되기 전에 특히나 홍준표 대표하고 가장 라이벌인데 홍준표 대표보다 여론조사가 높게 나와야 된다. 이게 지금 출발점 아니었습니까? 이게 명태균 씨의 출발점이 그게 출발점이었거든요. 확인하면 됩니다. 그때가 제일 중요할 때입니다. 제일 중요할 때인데 제일 중요할 때 거의 집에도 들여다들고 더 전화통화도 수시로 하고 카톡도 수시로 하고 했던 사람인데
지금 얘기했듯이 어느 순간 이제 후보가 딱 되고 나니까 그냥 입식 닦아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문제의 발단이 여기인데 김건희 여사가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이제 뭐 달래고 그래서 뭐 오빠가 뭐 바보다 뭐 네. 여기까지 나오고 그 오빠가 누군지 뭐 나옵니다만은 네. 알겠습니다. 국정 이 과정에서 지금 얼마나 이 난맥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그렇고 명품백 사건도 그렇고 이 하나만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이 나라가 발칵 뒤집혀져서 도대체 대통령이 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뭐 하냐라고 할 지경인데 이제 급기야는 이런 정도의 건까지 나와가지고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지금의 이 작금의 용산 정말 국민의 대통령인지 국민의 짐인지 국민의 힘이 되는지 국민의 짐이 되고 있는지 온 국민이 지금 아우성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앞으로 또 좀 사실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저녁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회동 80분 정도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 뭐 여러 차례 얘기한 대로 이제 3대 요구 사항을 제시했던 것 같고, 어제 직후에는 약간 이제 분위기가 좀 좋지 않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왔었는데,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명의로 해서 관련된 답변이 조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십니까? 예, 일단은 뭐 만족스러운 어떤 그런 속 시원한 어떤 그런 성과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동안 두 분이 있는 이런 어떤 오해 갈등 부분에 상당 부분은 저는 해소되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의 좀 진심이 많이 좀 한동훈 대표에게도 좀 이야기를 하면서 또 국민들에게도 또 전달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가 말한 어떤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3대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이 소상하게 김건희 여사가 지금도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공식적인 활동을 지금 최대한 지금 자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경찰의 날 같은 경우도 참석을 예년했었는데 참석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어떤 언급을 했고 특히 또 인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당연히 조치를 하겠다. 내가 검찰총장일 때부터 한 대표도 나 인사 스타일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인사에 대해서도 한 대표 요구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말을 했고 또 어떤 진상 규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어떤 수사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내가 그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내 가족 문제에 대해서 내가 뭐 한 게 있느냐 심지어 그 이면에는 장모까지도 뭐 감옥에 간 거라든지 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은 거라든지 그런 면들이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면들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상당 부분은 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런 어떤 관계의 어떤 설정이 저는 뭐 새롭게 좀 좋은 방향으로 저는 되는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시초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은 방향으로 가는 서로 진심이 통했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명색이 집권당의 대표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정말 거의 멱살잡이만 안 했지 거의 끝까지 갈 정도의 상황까지 몰고 가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일정입니다. 이른바 한동훈 국민의힘당 대표와 대통령의 면담. 말 그대로 면담 자리였습니다. 시작도 시작도 말이 안 되는 이게 시작을 했고 과정도 그랬고 결과도 그랬습니다. 시작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후 대표부의 사무총장 전화를 받았다고 25분을 늦춰놨습니다. 늦게 시작했습니다. 뭐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만은 거의 정상급의 통화인데 최소한 하루 전에 조율이 됩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에게 양해를 구해서 한 30분 정도 늦게, 1시간 정도 늦게 오시면 어떻겠냐라고 양해를 했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은, 저도 청와대에서 대통령 의전비서관을 했습니다만은, 명색이 대통령과 집권당의 대표의 면담 시간에, 면담 과제 장애에 학교 선생님입니까? 아니면은 뭐 어디 회사 사장과 밑에 부하 직원과의 자리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1대1로 쓰고 그 다음에 비서실장은 옆에 그러면은 제일 좋은 게 원탁이거든요.
이 상하관계가 분명해졌지 않습니까? 1대2. 알겠습니다. 결과는 아니 명색이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에 한동훈 대표가 와 이 면담을 해서 저녁 시간이 됐는데 아무 발표도 없이 일방적으로 다 해산되고 난 다음에 하는 저녁 자리가 추경호 원내대표와 윤 대통령의 측근에 속하는 국회의원 몇 분들 아마 이렇게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끝인데 예. 이 소식을 들은 한동훈 대표는 알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고 예. 이 모습을 본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은 또 어땠을 것이며 국민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의 이 대표들끼리 모인 이 자리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이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가줄 수 있는 집권 세력이다라고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정말 놀랍습니다. 예. 어제 이제 그 만남에 대해서 서로 좀 다른 그 견해를 보여주셨는데 한동훈 대표의 이제 다음 행보가 과연 이제 어제 그 만남까지도 이제 그 의미를 담은 그런 행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도 이제 곧 뭐 회동을 한다고 하는데 말이죠. 다음 행보는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이제 국감 과정 중이고 해서 일단은 그 민생을 국감을 통해서 그리고 국회 챙기는 걸 통해서 일단은 집중을 하면서 특히 이제 의대 정원이라든지 민감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 이슈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의 어떤 그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어떤 민생 챙기기에 1차적으로는 좀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정책 그게 몰두하면서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향후 행보에 대해서 뚜렷한 방향을 안 보여줄 수도 있다. 지금 한동훈 대표를 믿고는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집권 세력으로서 그 한동훈 대표를 믿을 수는 없다. 예. 결국은 한동훈 대표하고 면담하고 난 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같이 저녁을 한 건 뭐겠습니까? 예. 원내대표와 용산의 대통령실의 파트너는 정부의 파트너는 결국 추경호 원내대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해 준 어제의 하루의 일정이었다고 봅니다. 예. 한동훈 대표 오늘 오전 일정 취소하고 했다는데 한동훈 대표로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그렇고 양진영 다 헤어질 결심을 이미 그렇습니까? 한 거 아니겠냐라고 언론들도 대부분의 언론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 국민들도 또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너무 민주당 희망 섞인 관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그 국감 다음 달에 이재명 대표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이재명 대표가 다음 이제 15일 공직선거법 25일 이제 그 위정교사, 그다음에 그 앞서서 14일 또 김혜경 여사의 또 공직선거법이 있고 또 나가서는 또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또 조국 대표 등등의 어떤 11월 달에 굵직굵직한 어떤 선거가 그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 많은 또 민주당에서는 좀 많은 지금 현재 압박과 또 그런 어떤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구형이 난 게 굉장히 좀 엄하게 지금 났기 때문에 선거에 있어서도 그 구형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법사위 국감. 이미 이제 국감에서도 계속 그 문제 제기됐고, 그간의 국감뿐만이 아니고, 온 나라가 이 건과 관련,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권과 관련돼서는, 국민들이 다 기소장 자체를 다 돌돌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이미 보도됐고 또 논란이 되고 했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사법부, 검찰의 손을 떠나서 사법부로 갔습니다. 사법부에서 명명백백하게, 과연 이 나라가 정의가 살아있는지를 사법부에서 확인시켜 줄 거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 법사위 상황도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